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어,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지만 음, 존 스튜어트 밀은 어,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지. 우리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유용성, 효용성을 중시하는 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벤담, 우리 영국의 근대 경험주의의 영향으로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벤담이라는 제레미 벤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그 자유론을 다루고 있는데 자유론의 저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있다. 어, 존 스튜어트 밀의 이 자유론은 첫 구절에서 어떤 우리 자유라고 할 때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 사회적 자유, 음, 소셜 리버티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 사회가 혹은 국가나 정부,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제재를 가하고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어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같은 이런 사상이 어,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사회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에 특히 이제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뭐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이런 자유와 관련한 논의의 아주 근간이 되는 논리고 자유에 관한 가장 그 유명한 고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믿고 있고 우리는 자유를 정말 지상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잖아. 자유는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해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누가 내 맘대로 살고 싶지 난 시키는 대로 억압된 상태에서 내 자유를 내가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삶의 이유나 어떤 선택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 사회에서 누군가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될 때 우리는 이것을 그 어떤 사람의 자유를 어떠한 명분으로 얼마만큼 어느 선에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한 것이 사회 헌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사회 규범이고 또는 어떤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이 다 이 개인이 무한정으로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일부 제한하는 것인데 어떤 명분으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지 그것과 관한 책이다. 어, 선생님이 그 최근에 되게 좀 신경 쓰이는 이 동네에 분위기가 있는데 자꾸 이 앞에 오토바이를 하면서 음악을 엄청나게 크게 틀고서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이걸 폭주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동네에. 그래서 밤마다 퇴근할 때마다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갑자기 밤에 좀 이렇게 짜증나기도 하고 하거든. 분명히 이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거지. 왜? 자기가 큰 소리로 음악을 막 그 공개적으로 틀면서 막 질주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의 자유가 나의 편안하게 밤 시간을 어, 보낼 수 있는 자유를 이렇게 일부 제한하지. 그때 나는 이 사람의 이 자유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좀 못하게 하고 싶어. 저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법으로 처리해야 될까? 공동체가 다 결의를 해서 오토바이 소음이나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고 하는 것들을 제재해야 되나? 만약에 이걸 제재한다면 이것이 어떤 파생적인 어떤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런 문제들, 아주 작은 선생님의 그 사례지만, 일화지만,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자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이렇게 배제하고 침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자유를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회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지? 우리가 지난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 카타르 월드컵 때 되게 큰 이슈가 뭐였냐면 거기는 음주가 사회적으로 금지돼 있어. 이슬람 율법, 무슬림들의 어떤 규범상에 술 취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카타르 법에 의하면 아예 술 마시는 게 금지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야, 월드컵에 응원하면서 맥주도 못 마시고 응원하는 게 어딨어. 우리는 야구장에 응원할 때도 그래도 캔맥주 한 캔 정도는 먹는 것이 법적으로나 사회 윤리나 규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 사회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은 그 술 마시고 싶은 음주에 대해서 자유권을 박탈하고 있지. 억압하고 있지.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회는 우리 뭐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몇몇 주나 아니면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대마초, 대마초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게 향전신성 의약품 뭐 관리법 이런 것에 의해서 법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피거나 뭐 거래하거나 하면 처벌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대마초가 허용된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지. 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범주가 나라나 전통이나 이것마다 다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자유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이 엄청 많았잖아. 우리가 그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불법적 권력을 탈취한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명분이 뭐냐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쿠데타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을 제거하고 얘네들을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고 군정, 군인들이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불법이라고 해서 취소됐지만 탄핵되고 지금 내란 등등으로 인해서 재판 중이지. 왜 사람들은 자유를 명분으로 왜 남의 자유를 억압할까? 이런 것들.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고전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다. 어, 먼저 선생님이
요즘 그 AI, 구글 AI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좀 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중이야. 왜 그러냐면 바이오로 AI 시대가 왔는데 선생님이 이 기술에 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어, 뭐 이렇게 기계에 익숙한 사람은 아닌데 일부러 많이 해보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론의 핵심 내용을 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줘. 사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요약을 잘해서 깜짝 놀랐어. 물론 이 책이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고 이렇게 선생님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읽어도 뭐 정독하면 한 두세 시간 정도면 다 정독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어, 이거를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요약을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너희가 대부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 책을 다 완독을 못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꼼꼼히 읽어보고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는 온 리버티라고 되어 있네요. 개인이 사회나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와 한계는 어디에서 못하게 할 것인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에센셜을 정수를 담고 있대. 선생님이 설정을 반말로 설정을 해놔서 얘가 반말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바꿔놨어. 선생님, 야, 왜 반말해? 그랬더니 지난번에 반말하라면서요? 뭐 이러는데 반말 안 한대. 이제 이 책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아까 얘기한 공리주의 사회에 행복이 많고 고통이 작은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 뭐 이런 거야. 행복의 양이 많아지고 고통의 양이 적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하자. 이게 공리주의야. 관점에서 자유의 중요성을 옹호하며 개인의 독립성, 다양성이 사회 전체의 행복과 진보에 필수적임을 힘주어 말한대. 우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지. 개인의 독립성과 다양성, 쉽게 얘기하면 뭐야? 개성의 존중이지. 선생님이 이제 너희 나이 때, 중학교 때 되게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는 뭐냐면, 어, 너희한테는 새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어,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했어. 그런데 너무 파격적인 의상,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을 입는데 옷을 이렇게 상품 태그를 떼지 않고 그대로 입는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아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서 기른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스키 고글 같은 것들을 쓰고 걸어 다닌다든지 뭐 등등의 아니면 남자인데 화장을 막 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귀걸이를 막 남자 한다든지 아니면 팔을 보여주는데 문신이 막 이렇게 드러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 이게 방송사마다 MBC 같은 방송사는 그렇게 해서 출연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공영방송인 KBS는 그렇게 하면 출연을 못 한다든지.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귀걸이를 하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 라든지. 야, 옷을 왜 그렇게 입어야 돼? 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사회가 어, 이 어떤 공익을 근거로 해서 아이돌의 어떤 그런 어떤 퍼포먼스나 혹은 옷을 너무 과도하게 노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부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 거의 같은 관점이지. 누군가는 그것이 나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왜 타인한테 해가 되지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모방하게 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저해한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은 뭐래? 이 개인의 존중이야말로 사회 전체의 행복과 진보에 필수적이래. 왜 그래?
우리가 어떤 소수의 반론, 어떤 생각이 그 사회로부터 용인되지 못했지만 그것이 지금은 너무나 보편적인 진리인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을 존 스튜어트 밀은 예시로 들고 있지.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를 여러 번 인용을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을 꽃피웠다고 하는 그 페리클레스 시대의 소크라테스가 한 말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이 사람의 발언 때문에 사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제자인 플라톤과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스라고 하는 이 서양 철학의 아주 근간이 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사실은 이 서양 전체 문명에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한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이 형자마저도 이 전체 당시 그리스 사회에 전혀 다른 의견, 그래서 오죽하면 사형을 선고받고 독배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파격적인 개성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였던 당시 유대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새로운 어떤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가 끔찍한 십자가라고 하는 고문 형벌에서 사형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서양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또 다른 한 개의 축이 바로 기독교지. 특히 기독교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를 전파한 그 사도 바울로 변신한 사건이라든지 또 그런 사도 바울의 생각을 탄압하던 로마 제국이 여기에서는 이제 아우렐리우스 황제인가? 뭐 이런 뛰어난 황제들, 철학자인 황제들마저도 기독교를 탄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기독교가 탄압되기는커녕 서양 세계의 보편윤리고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또 탄압하는 이교도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서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헬레니즘 문화, 또 한 축은 예수님의 사상을 이제 받들고 있는 헤브라이즘, 기독교 문명. 이것이 서양 사상의 양대 기둥인데 이 양대 기둥이 다 뭘로 만들어졌냐? 결국엔 개성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론이다, 이게.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를 또 뭘 드냐면 지동설을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거. 당시에는 기독교적 사회에서, 세계관에서 이 세계의 중심이 지구고 인간인데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뺑뺑뺑뺑 돌 수 있냐라고 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한 여러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천동설을 믿는다고 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겠지.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가상의 개념을 만들어서 산소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 이런 역사들, 이거는 과학이지. 결국에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누구나 다 믿고 있었던 일종의 패러다임, 동시대인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패러다임과 다른 어떤 방식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과학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과학의 힘이다. 뭐 반론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새로운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묵살하지 않고 논리를 따지는 것. 결국에는 이 개성의 존중이야말로 사회 전체의 행복과 진보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진리들, 모든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중요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탄압받았다라고 하는 것. 동시대인들로부터 배척받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 이런 것이 한편으로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사회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타인의 독립성과 개성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바깥에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쟤는 왜 그래, 왜 저래, 쟤네들 못하게 좀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마음속에. 나와 다른 피부색, 혹은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어떤 가치관, 뭐 진보냐, 보수냐. 우리는 나와 다르고, 그리고 주류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이 비정상이라고 해서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소크라테스를 죽일 때 그 사람일 수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치는 사람일 수 있고, 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저 불경스러운 말을 한다고 저 사람 화형시켜야 된다 라고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야. 바로 내가. 왜? 인간이니까.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어떤 개성 있는 우리 전체와 다른 어떤 미친 생각 같은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한 계속해서 학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유론의 시대, 이성중심주의의 근대 시대가 됐어. 존 스튜어트 밀의 시대가. 여기서 뭘 하자? 말하게 하자. 그 사람이 어떤 미친 생각 같은 생각, 주류로부터 완전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첫 번째, 그 생각이 딴 사람을 해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말하고 출판하고 생각할 수 있게 내버려 두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책의 생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죽이자고 한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산소 같은 건 없고 플로지스톤이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런 주장하면 창피하지만 그 역사 속의 그 인간들이 바로 우리 이 인간일 수 있으니까. 이 인간은 어떤 거야? 신이 아니잖아. 무오류가 아니잖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내가 잘못된 생각과 내가 잘못된 사상이나 내가 다수고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게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리가 미친 소리인지 혁신인지는 일단은 들어는 주자는 거죠. 토론하기. 못하게 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이 해악의 원칙. 이 원칙은 집단이든 개인의 집단이든 성인이라면 다른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은 뭐야? 타인의 해악을 끼치는 것 방지. 요거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 보호라고 했어, 이 책에서는. 자기 영역의 절대적 자유. 개인의 행동이 오직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회, 국가나 여론, 국가의 법이나 권력이나 혹은 여론이 간섭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 방에서 나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춤을 추건 뭐 내가 옷을 입고 있든 벗고 있든 별짓을 하든 이건 뭐야? 자기 영역이지. 타인과의 관계성이 없지. 그러면 적어도 이 책에 의하면 사회나 여론이 간섭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이죠. 이거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영역은 사회가
들어가면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생활이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호되어야 되고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원칙이죠. 미는 이 영역에서 개인의 사유는 절대적이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개인이 나의 주권자다. 나는 바로 내 거다. 내가 타인과 관계된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온전히 내 거다. 그런데 뭐는 안 돼?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안 돼. 아, 내가 내 거니까 내 자유를 포기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 나는 내 건데 왜 자유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네 노예로 하겠다고 계약해가지고 내가 노예가 될 건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계약 역시 타인과의 관계 맺는 거잖아. 이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자유 포기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책이 얘기하면. 간섭의 거부. 사회는 개인을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강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어. 이는 개인의 행동이 옳지 않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간섭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거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자신한테 해로운 막 공부도 안 해. 애들이 선생님이 책 읽어오라고 하면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면 지혜로운 사람도 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도 되고 미래에 훌륭한 어떤 인격과 실력을 갖춘 인재가 될 거라는 게 뻔해. 그런데 안 해. 그래서 선생님이 가둬가지고 억지로 옆에 전기 고문을 막 하면서 이게 좋다고 막 시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가 성인이라면. 그가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지는 성인이라면 그가 어떤 자기 파괴적 혹은 자기를 이렇게 그 고양시키지 못하는 반대로 자기를 그 해치는 행위를 할지라도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다 책임질 거니까. 이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거 자기가 담배 펴가지고 자신의 폐나 건강에 해칠 거를 알지만 그 사람이 담배 피우는데 성인이면 불간섭, 간섭할 수 없다. 권고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간섭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유는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는 존중되어야 한다. 첫 번째가 의식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의견을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국가보안법에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찬양, 고무죄 이런 게 있나? 찬양 고무죄 맞나? 그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야 북한의 김정은 괜찮은데 왜 그러지? 난 좋아하는데? 정치 잘하던데? 이런 것은 용인되기가 어렵지, 우리 사회에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북한하고 지금 휴전 상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자꾸 퍼뜨리고 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니까 현행법상 국가보안법으로 이게 적을 찬양하고 적을 찬양하는 걸 취업시킨 죄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사상,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지.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지. 당연히 이걸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하면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래야 이게 나머지 이게 나쁘다고 하는 생각이 옳다는 것은
이 생각과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스스로 분해될 때 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생기는 것인데 만에 하나 이 사상이 더 나은 사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상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얘가 도태될 거라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예전에 그 10년 전쯤인가 통진당이라는 당이 있었어. 이 통진당이 만약에 북한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 당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모여가지고 인터넷에서 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들을 토론을 한 일이 적발됐어. 그래서 통진당이라는 당이 해산됐어. 그 국회의원이 자격을 잃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도 한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는 진짜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과 감정과 자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얘네가 실행하지도 않았고, 실행해 볼까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지들끼리 토론한 것 정도로 정당을 해산시켜야 되냐? 얘네들이 틀렸다면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게 하고 얘네가 충분히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반론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다음부터 통진당 얘네들 한 표도 안 뽑으면 되는 거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하면 되는 걸 이걸 강제로 해산시키는 국가 권력을 작동시키는 게 맞냐? 이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해산했지. 이게 사실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1960년대 시인이 자신의 그 잠꼬대인가 뭐 이런 시에서 김일성 만세 당시에 그 반공의 엄혹한 시절에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를 썼단 말이야. 당시에 이 시를 쓸 때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발언이지 이게.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위험하지 않은 발언인지 모르겠어.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자유다. 라고 할 때 그 자유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누가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견과 그것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억압할 수 없다.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취향과 추구의 자유. 그렇지.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억압하고 있는 취향 중에 어떤 그 성적 지향성들이 다른 소수,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이렇게 과거에는 진짜 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기도 한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사회가 그 애국자이면서 인류의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앨런 튜링 같은 이 아주 뛰어난 과학자를 동성애자로 그 기소하고 형벌을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망가지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취향과 추구의 자유가 보호됐다면 이 존 스튜어트 밀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 결사의 자유는 이 콤비네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모이는 거 있잖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의견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 만들고 혹은 다 같이 데모하고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전제는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사상과 토론의 자유. 미는 특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하는데 이거는 개인 발전뿐만 아니라 진리 발견, 사회 진보에 필수적이다. 진리 발전, 어떤 의견이 침묵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리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수의 멍청이들이. 우리가 다수기 때문에 멍청하지 않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뭐라고 했어? 중어정치라고 했잖아.
소크라테스를 죽인 민주정치가 중우정치일 수 있다. 다수결로 처리한다? 바보, 무리의 정치다. 우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애국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례들을 봤잖아, 우리. 억압된 의견이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듣고 토론하다 보면 이게 자체적으로 진리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진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소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체 의견이 전체 진리일지라도 반대 의견과 치열한 토론 없이 단순한 편견이나 도그마, 교조라고 되어 있는 도그마는 비판받을 수 없는 명제 같은 걸 도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슬람 세계에서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건 도그마지. 그거는 부정하는 순간에 그냥 죽음인 거지. 그래서 어떤 진리가 우리가 다수가 진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우리 데블스 어드버킷이라고 하는 악마의 변호사 얘기했잖아. 우리 진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을 용기가 없냐 이거지. 검증받고 검증받아서 반론 받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몇몇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박멸시키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무오류성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편견이나 교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죽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더 나은 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낫다고 하는 얘기들 충분히 토론하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다 얘기를 듣고 토론하자. 그러면 다수가 진리에 더 다가갈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부분의 진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사회주의. 그게 수정자본주의 같은 거죠. 그래, 일부는 그래 형평성과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서는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을 전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일부 생각을 고쳐서 더 나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갖는데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하는 힌트가 돼서 사회 전체가 진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성의 가치. 자유로운 토론과 선택은 개인이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실험하고 스스로 발전시키며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하는 데 중요하다. 이게 왜? 자기에 대해서 그 누구, 이게 사장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 자신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야. 엄마가 머리카락, 내가 머리카락 막 이상하게 하고 갔더니 엄마가 너 그거 안 어울려. 그래. 아무리 엄마고 날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 이 성숙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인이라면 획일성 대신 다양성, 개성이 존재할 때 개개인의 행복의 합이 사회 전체의 공리다, 사회 전체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개개인들한테 맡기라는 거야. 지 행복을 가장 키울 수 있는 것은 그 지가 제일 잘한다. 극각하게 하게 해라. 그리고 합치면 우리 전체 사회가 최대 다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이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게 진행될 것이다. 공리주의의 정당화. 미리 이 모든 자유를 최종적 공리주의 원칙을 통해 정당화한다. 단순 쾌락, 공리는, 유틸리티는 쾌락이 아니라 인간을 진보하는 존재로 보고 장기적으로 가장 항구적이고 확실한 행복, 즉 인류의 지속적 발전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자유가 꼭 필요하다. 최대 행복의 자유를 보장하면 개인 스스로는 자기 행복을 찾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둬라. 그러면 그 자체가
최대다 사회의 최대 사주, 최대 행복을 달성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유롭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거지. 타인의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런데 그 해의 정도가 애매하다는 거지. 선생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이 본문이 어디냐면 책이 제일 뒷면이야, 뒷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려 마땅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한, 타인의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의미한다. 각 개인이야말로 자신의 신체, 정신, 영혼의 건강을 가장 잘 수호할 적임자다. 남이 내 신체, 정신,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관리도 잘 못해주고 개개인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일종의 뭐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서로가 각자의 방식대로 살도록 허용할 때, 이 각자의 방식대로 사는 게 뭐야? 스스로가 자신의 이유대로 사는 자유지. 인류는 서로의 고통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 다른 이들을 우리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강제할 때보다 더 큰 이익 누릴 수 있으니까 좀 내버려 두자, 사회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거지. 음. 이 가장 이 빛나는 문장이고 우리가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군가가 나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어떤 선에서 나의 자유가 옹호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 같은 것들은 진짜 뭐 자로잡듯한 기준은 없지만 큰 범주 내에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피해 준 게 없잖아. 내 취향에 대해서 존중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지. 내 말이 옳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소수라고 해서 다수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잖아. 이런 것들.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 책을 읽고 짤막하게 글을 좀 남겨놨는데요. 선생님 이 책을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읽은 것 같고 다시 이 책을 읽었는데 음, 이번에 읽을 때는 이 책 그 책세상 문고판으로 나온 이 책의 179페이지가 가장 인상 깊었어. 읽어봅시다. 하지만 신들에 대한 잘못은 신들이 다툴 문제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신성 모독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당시의 기독교 권력이 엄청 세고 지금도 사실은 이 사회에 종교에 대한 권위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 심지어 종교인들은 세금도 안 낸단 말이야. 왜? 신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존중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회 주류의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신성모욕으로 해서 옛날에는 그 막 화형시키고 했잖아. 고문하고 막 종교 재판하고. 그런 시대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 당시에도 이런 권위가 굉장히 강력한 시대에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얘기를 쓴 거야. 라틴어 격언을 인용해서 신들에 대한 잘못은 신들이 다툴 문제다. 데오름 이 이우리에아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디스 후아레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지 않다면 사회나 관료들은 전능한 존재에 대한 어떤 가상의 모독을 응징할 권한을 하늘로부터 위임받았으며 동시에 그 모독이 우리 동료 인간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신성모독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신한테 잘못했으면 신이 처벌해라. 왜 네가 나서서
신의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하고 신을 대신해서 니네가 처벌하냐. 굉장히 합리적이지. 내가 신을 모독했다면 신들에 대한 나의 잘못은 신들이 알아서 하게 해라 이거잖아. 왜 교황이, 왜 신부가, 주교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냐. 다른 사람이 종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의무라는 발상은,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교를 남들한테 전파하고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발상은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종교적 박해의 기반이었대. 이게 이 어떤 영국의 어떤 특수성, 그지? 신교와 구교가 우리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그 가톨릭 여왕이 나오면 헨리 8세가 신교를 자기 이혼하느라고 이렇게 뭐 수장령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한국 뭐야 세계사 시간을 배우는. 그러니까 신교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왕이 바뀌어가지고 에스파니아 그 등에 업고 신교도 다 죽이고 피에 메리. 반대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니까 다시 이번엔 구교도들을 다 죽이고 이런 방식. 뭐 이렇게 종교 박해에 아니면은 뭐 신규가 처음 나올 때 뭐 영어 성경 위클리크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된 라틴어 성서가 아니라 영어로 번역된 성서를 읽으면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화형하고 종교 재판 열고 이러던 그 시대의 역사를 겪은 영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신들에 대한 잘못은 신들이 처벌하게 해라. 인간이 나서지 마라. 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종교적 박해의 기반이 자신이 아니면 이 사회의 주류의 종교를 어떤 사람한테 강요하는, 그리고 강요하는 것이 나의 어떤 종교적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발상. 그래서 이 발상이 받아들여지면 박해가 정당화되니까 안 된다. 아주 용기 있는 말이고, 이게 꼭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슨 주의자일 수 있잖아. 내가 진보주의자일 수도 있고,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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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수주의자일 수도 있고, 뭐 혹은 내가 무슨 이슬람 교도일 수도 있고, 내가 특정한 어떤 종교의 신도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 자유인 대신에 남한테 이걸 전파하는 걸 나의 의무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 왜?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가장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공리적으로, 공리주의적으로도 사회의 가장 큰 행복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서평을 써놨는데, 어, 좀 어려워서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책 선정을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이 책을 너희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가벼운 책이고 취미에 관한 책이니까 어, 좀 이번엔 좀 잘 읽어보자. 이 책이 뭐 한 권에 10,000원밖에 안 하는 그런 책이야. 니네 야, 요즘 해장국가 몰라 국밥값 올라가지고 책 한 권이나 뭐 국밥값이나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지만 책 한 권이 국밥보다는 너희들을 충분히 더 효용이 높은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청소년을 위한 사진 공부는 어, 이 책을 통해서 이게 너희 뭐 평상시에도 친구들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뭐 졸업사진도 찍고 일상적으로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할 때 나 이 사진보다 이 사진이 더 나은데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좋은 사진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실제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더 나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실질적인 것들을 좀 가르쳐 주는 아주 실용적인 책이야. 유명한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을 2주에 걸쳐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이 책 한 권은 또 우리 연말 오기 전에 꼭 읽도록 하자.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엔도 시라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깊은 강이라고 하는 어, 이 책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책이고 중요한 고전이니까
뭐 소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미리 읽고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자. 음, 고생했습니다. 빠잉. 안녕히 계세요. 안녕.